오늘은 기찬이 지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날 일들과 태호 도윤 제인의 삼각구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은 의리의 증거,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황기찬은 지호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편지와 친자 확인서에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적힌 글씨는 분명 황기만의 것이었고 내가 잘못되면 강세리 짓이다라는 문장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순간 황기찬은 눈앞이 아득해졌고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던 가정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형 황기만을 계단에서 민장 본인이 다름 아닌 강세리라는 진실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당장 세리 앞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기 암 선고를 받은 몸이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섣불리 모든 걸 무너뜨리기보단 차갑게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기찬 곁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또 의심하는 거야? 라고 능청을 부렸는데요. 그러나 기찬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거나 분노로만 치닫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한과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 지호가 내 아들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우겨왔던 거야? 라고 기찬이 담담하게 묻자 세리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호는 당신 아들이 맞아.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당신 지금 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기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거짓말은 오래 못 가. 내가 직접 다 확인했어. 그리고 형, 황기만 그날 계단에서 하고 말을 이었는데요.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건 아주버님이 헛소리한 거야. 당신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지? 라며 발끈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가진 걸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집착으로 기찬을 몰아붙였고 기찬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갈등하며 더는 이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유경이를 보러 간 황기만은 도유경 앞에서 공주님 보러 온 거 아니고 청소하러 왔다라며 서툴게 둘러댔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도유경은 아이처럼 집착하는 기만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죠. 기만 씨,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때 만나요.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고 공부도 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면 나 그때 꼭 만나줄게요. 순간 기만은 얼굴을 찡그리며 싫어 병원도 공부도 다 싫어라며 떼를 쓰듯 말했지만 유경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싫어도 해야 돼요.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결국 기만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주님 매일 볼 수 있어? 유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기만 씨가 진짜 어른이 된다면 내가 꼭 만나줄게요 라며 약속을 했는데요. 이때 황기만이 또다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집을 뛰쳐나간 기만은 유경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어른 되면 공주님 만나줄 거지. 그럼 공부도 할까? 근데 너무 싫은데 아이 같은 미련과 집착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황기찬의 병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기만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기찬이 죽으면 나도 회장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마치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도유경은 기만이 더 이상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말했죠. 기만 씨, 사람은 욕심만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키고 책임질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에요. 하지만 기만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찬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묘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앞으로 황가 집안의 균열을 더 크게 벌릴 불씨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성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제 더는 돌아가지 말자.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잖아.
혼인신고하자. 미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승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성은 승우에게 고개를 돌리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승우야, 우리가 혼인신고하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승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찬성이에요. 패트릭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오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승우에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 누나는 아직 미란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지.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예전처럼 가족 반대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 오히려 그때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미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우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패트릭, 그리고 고모하니, 이젠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저는 두 분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성은 승우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시 미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정호성의 고백과 승우의 지지로 순간은 따뜻했지만 곧 다가올 폭풍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오성의 누나 정윤이는 여전히 강미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편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성아, 너 예전 일 벌써 기억 안 나니? 너가 그때 미란이랑 헤어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그 말에 미란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오성과의 인연이 가족 반대로 무너졌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성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누나, 난 다시는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거야. 승우도 인정했고 나도 마음을 정했어. 이번엔 끝까지 미란이를 지킬 거야. 윤희는 날 선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미란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아직도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승우가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제 마음은 다릅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은 아빠 편입니다. 윤희의 표정은 굳어졌고 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성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이번 주 안에 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정호성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한 후 분위기는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승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패트릭, 그리고 고모 잠시 말을 멈추던 승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미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승우야, 정말 그렇게 불러도 괜찮니? 괜찮고 말고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승우는 조심스럽게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우리 가족으로요. 정호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우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세상 그 어떤 반대도 두렵지 않구나.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승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승우야. 내가 이렇게 마음 열어줘서 나도 용기 낼 수 있어. 앞으로는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미래만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태호가 제인에게 꽃을 건네며 일하다가 힘들면 이 꽃 보면서 웃어요라고 말했을 때 제인의 마음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호의라고 하기엔 태호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승우가 목격하며 장난스럽게 그날 데이트 어땠냐고 묻자 분위기는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죠. 태호는 좋았다고 솔직히 말했고 제인도 무심코 저도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늘 제인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지만 태호가 다가올수록 자신이 밀려난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는 도윤의 기색을 읽고는 혹시 제가 알아야 할 게 있나요? 경쟁하려면 공정하게 하고 싶습니다라며 정면으로 물었는데요. 도윤은 흔들림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인 씨가 스스로 선을 긋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담담해 보였지만
사실은 속으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우였습니다. 승우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게 태호와 제인을 자꾸 엮으려 했고, 도윤은 참다 못해 승우 씨, 저 제인 씨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말에 승우는 커피를 뿜으며 놀랐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던 제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도윤의 가슴을 더 조이게 했습니다. 이후부터 세 사람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인은 도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태호가 보여주는 남다른 배려와 솔직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제인에게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드러내는 듯했죠. 반면 도윤은 제인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자신이 더 초조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기찬과 제인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기찬에게 당신, 지금도 강제인 때문이야? 라며 따져 물었고 기찬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리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고 은밀히 이태호를 찾아가 지호 문제는 당신 입 닫고 있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강세리,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어. 그날이 오면 당신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야. 그리고 지호는 반드시 내가 데려와라고 말했습니다. 제인과 도윤, 태호 사이의 삼각구도는 점점 팽팽해지고 기찬과 세리의 결혼 생활은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들어온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이미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노숙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며 기찬이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로서 모든 걸 기대했던 기찬이 이제는 강재인에게 푹 빠져 자신을 무시하고 부모와 연도 끊겠다고 말했던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들어온 기찬은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마저 빠져 있었는데요. 노숙자는 그런 모습조차 모른 채 사과를 받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기찬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내가 60억을 날려서 무시하는 거냐.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네 애미는 나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찬은 이미 암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아서 모든 말에 귀 기울일 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와 주저앉은 그는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원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노숙자는 기찬이 자신을 무시한다고만 생각하며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모자 관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향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숙자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옌병 네가 날 버려. 애미로서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는 없어라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그 말은 결국 기찬의 귓가에도 들리게 됩니다. 기찬은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도 나서지 않았는데요. 내 병을 알게 되면 더 큰 싸움이 되겠지. 지금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침묵은 오히려 노숙자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며칠 뒤 강세리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숙자는 그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남편이 날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네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세리에게 화살을 돌렸던 거죠. 세리는 겉으로는 노숙자의 편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기회에 기찬을 더 고립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겠지라며 계산을 굴렸습니다. 그 와중에 강재인은 기찬의 기운 없는 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날카롭게 맞받아치지 않고 자꾸만 멍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기찬에게서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인은 도윤에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도윤 씨, 기찬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인 씨, 혹시 기찬 씨가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라고 말해 제인의 마음을 더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노숙자와 기찬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노숙자는 기찬이 자신의 병을 숨긴 채 강재인만 바라본다고 생각하며
네가 그렇게 강제이니 좋으면 차라리 다 털어놓고 집을 나가라. 나도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이미 자수하고 죗값을 치른 뒤 제인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꿈조차도 암 진단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말에도 반항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 모습이 오히려 노숙자를 더 자극했습니다. 이 갈등은 곧 집안 전체를 뒤흔들며 강세리와 노숙자가 손을 잡을 가능성마저 키우게 됩니다. 기찬을 궁지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제인은 기찬의 비밀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도윤은 제인을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찬과 정면 충돌하게 될 조짐을 보입니다. 황기찬은 기만이 남긴 편지와 친자 확인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와 거실로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지호 아버지였어. 그 사실만은 바뀌지 않아. 그렇게 중얼거리던 순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강세리가 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는 사실, 지호의 진실을 끝까지 숨긴 뻔뻔함이 머릿속을 휘저었는데요. 그럼에도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복수와 집착만 좇았던 자신이 마지막에는 달라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술에 취해 황기찬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거야. 지호도 내 아들이고 YL 그룹도 내 거야. 당신이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황기찬은 잠시 세리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남는 건 허상뿐이야. 세리는 그 말에 미소를 비틀며 허상은 내가 꾸는 거지.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은 강제인을 불러냈습니다. 제인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놀랐는데요. 당신 왜 이렇게 야위었어? 황기찬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제인아, 나 이제 오래 못 산대. 그래서 부탁 하나 하려고 불렀어. 제인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련도 뒤섞였는데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부탁? 당신이 날 어떻게 했는데?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다 알아. 하지만 지호만은 지켜줘.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사랑했던 기억만 간직하게 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라고 했습니다. 제인은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기찬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그의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지호한테는 끝까지 아버지로 남을 수 있게 할게. 그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속죄라면 내가 받아줄게. 그 순간 기찬의 눈에 고마움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제인, 결국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호만은 지킬 수 있으니까라고 되뇌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기찬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지호는 아버지가 점점 수척해지는 걸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찬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너만 잘 있으면 아빠는 괜찮아. 그 말에 지호는 어린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끝내 아버지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끝까지 지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의심이 들었고 종종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어떤 체념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 같으면 날 쥐고 흔들었을 텐데 왜 이젠 가만히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기찬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내가 지호를 지킨다고 약속만 하면 돼.
세리는 순간 기분 나쁜 전율을 느꼈지만 끝내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숙자는 여전히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찾아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노숙자는 여전히 욕망과 분노를 토해냈는데요. 내가 뭘 안다고 설교하냐? 나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난 평생 가진 거 불려보려고 몸부림친 죄밖에 없어. 기찬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당신 닮아서 평생 집착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마지막만큼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끝내 입을 열진 못했습니다. 그저 기찬이 등을 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찬은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호야, 아빠는 내 덕분에 많이 웃었다. 너 때문에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아빠 없는 세상에서 힘들겠지만 내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약속했잖아요. 우리 같이 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기찬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미안하다, 지호야. 약속 못 지켜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기찬은 홀로 방 안에서 김한의 편지와 친자 확인서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지호의 아버지로 남기를 택했습니다. 편지가 불타는 걸 지켜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지호는 끝까지 내 아들로 기억할 거야.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기찬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이 담겨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제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도유는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의 관 앞에서 끝내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세리는 끝까지 오만한 얼굴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 편에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영정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난 아빠 아들이라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황기찬의 인생은 끝내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복수도 집착도 아닌 희생과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